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하라던 시모를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업이 잘 되어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 사업이 몇 년간 힘들었던 때를 빼고는 넉넉하게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벌이가 컸지만 언제나 알뜰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메이커 있는 옷을 사주셔도 당신들은 비싼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모이면 대출을 좀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시며 재산 늘려가는 재미로 사신 분들이세요. 부모님의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고 자라서인지 저와 동생도 명품 가방 한 번 산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모두 하나씩 있는 명품 가방이 저에게는 없으니 별로 안 친한 친구들 중에서는 저희 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렇다고 궁상맞은 차림으로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도 그렇고 사람을 상대할 때 저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댁은 저를 계산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굴고 그동안 쌓인 것도 모두 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평범보다 약간 못한 경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 씀씀이는 꽤 커요. 돈 잘 쓰는 것이 멋진 것이고 근검절약하는 것은 궁상맞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씀씀이가 좀 큰 사람이었는데 저와 사귀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애 초반에 데이트를 할 때 남편은 소고기나 장어구이 같은 비싼 음식을 별 생각 없이 먹으러 가더군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두 번이나 그런 곳에 저를 데려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비싼 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서 제가 삼겹살집이나 국밥집 같은 곳에 가서 밥을 먹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저의 행동을 보고 남편은 저희 집이 좀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했다네요.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독립해서 오피스텔의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저와 만나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인심도 잘 쓰는 남자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가면서부터 남편의 이런 점들에 대해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남편은 제 말을 잘 따라주었어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저희 부모님이 일단은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아파트 한 채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얼떨떨했대요. 저희 부모님이 허세를 부리시는 것인지 진짜인지 저희 부모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모은 돈이 제가 훨씬 많았고 시댁에서는 보태줄 여력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희가 모은 돈에 돈을 좀 보태줄 테니 방 3개짜리 빌라를 알아보라 하셨고 그렇게 해서 구한 신혼집에서 얼마 전까지 살다가 좀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남편과 공동명의를 하라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재작년에 신혼부부가 이사할 때 시어머니는 뒤에서 심해부 욕을 엄청 하셨습니다. 신우는 저희보다 2년 늦게 결혼을 했는데 심해부 집이 좀 잘 살아서 결혼할 때 심해부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신우네가 이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신우네가 이사가면서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다고 심해부가 욕심도 많다고 엄청 흉을 봤어요. 심해부보다 신우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둘이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신우가 심해부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고 집은 심해부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왜 신우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인지 심해부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하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5개월 정도는 양가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 혼자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우리 집에 갔을 때는 우리 엄마가 사위가 나서서 부엌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니 먹고만 와도 좋다. 대신 시댁에 갔을 때는 같이 하자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 혼자서만 부엌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하면 되지 뭘 너까지 그렇게 부엌에 있냐는 말씀을 남편에게 자주 하셨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저와 함께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것이 좀 있다고 네 할 일을 남편이랑 같이 하려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댁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방문 횟수도 줄이고 시댁의 기본적인 도리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신우와 저를 이간질까지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저와 신우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를 대하는 신우의 태도가 좀 안 좋더라고요. 말투도 퉁명스럽고 시댁에서 신우네 가족을 만나도 부엌 일은 남편과 제가 다 했습니다. 신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오히려 시매부가 부엌에 들어와서 일을 거들어주곤 했어요. 얼마 전에 친정부모님이 자금이 좀 풀렸으니 저희에게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단지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도록 보태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판 돈에 저희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시겠다는 말씀이셨죠. 그렇게 해서 비슷한 금액대의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라 재산 명의라는 것은 모름지기 남자 앞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이러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할 말은 해야지 이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땡땡이가 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를 정도로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데 그 상태로 시어머니와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너무 거칠게 말을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네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 후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욕심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사가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께 이사하는 집 명의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해할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 만약 엄마가 우리한테 집을 해주는데 우리 둘이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면 엄마 뭐라고 할 것 같냐고 했더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친정아빠에게 공동명의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봤어요.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뭐라 하시더냐고 묻더군요. 땡서방이 그렇게 말하더냐고 물으셔서 시어머니 의견이라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너네 시댁이랑 멀리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값 보태주는 것을 취소하겠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렇게 좋게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면서 처가에서 집 받으려면 여기 이제 못 올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져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더군요. 장인어른의 뜻이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돈 모아서는 평생 그런 집에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고, 처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시는데 남편은 우리 아이 하나 더 낳을 생각이라서 처가에서 해준다고 할 때 집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럼 엄마가 그런 집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 또 입 다무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재작년에 시매부 집에서 집 해주는 거 공동명의 안 한다고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재산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신우랑 시매부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근데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이 사람이랑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 말에 이어 남편이 웃긴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우리 처가에서 받은 게 많아서 나중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살아야 해. 그러려면 미운 털 박히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내가 처가에서 양심 없는 소리해서 미움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시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지려 하더군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공동명의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증여세 내고 제 단독명의로 했고요. 이사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 제 명의로 했다고요. 땡땡 아빠는 이제 큰 아파트 가진 저와 살고 있으니 결혼 참 잘한 것이란 소리 좀 들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참 안 좋았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 한참 하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시간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집에 가는 길에 사 먹고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표정이 정말 볼만했네요.
제가 어른에게 너무한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안 좋아요. 이사 때문에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평생 이런 식으로 살 생각이에요. 욕먹더라도 정말 딱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만큼만 저도 하려고요. 사돈이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하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참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는 시어머니네요.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돌려주셔도 쓰니님을 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